여기는요. 나이셜 마이셜 케네토 세나키키 바스타 오니키 라우다 스피릿 코르타 세나 누가도 세나 자동차 경주 세나. 이번에는 뭐 스페니쉬였냐? 예, 포르투갈어인가? 예, 그쪽에. 이거는 실제 그 경주의 해설자가 중계, 중계 중계하는 거. 실제로 중계되는 세나입니다. 세나. 세나. 피나다 하면 세나야. 예, 원제는 세나 Beyond the Speed of Sound라는 예. 제목이고요. 예. 세나 F1의 신화 아.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번역을 했더라고요. F1의 신화. 예, 라임이 되네? 예, 2010년도 작품이고요. 아시프 카파디아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이건 네. 2012년도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큐멘터리상 받았고요. 예. 2011년도 썬댄스에서는 관객상 받았네요. 이 영화는 그 아일톤 세나라는 전설적인 그 전설의 반짝거리는 10년을 보내고 그냥 사라진 카레이서에 대한 그쵸. 다큐멘터리입니다. 84년도에 F1에 데뷔해서 네. 94년도에 사망했죠. F1에서. 딱 10년이죠. 예. 예. 그래서 그 10년의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피나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나 사실 F1 자동차나 이런 거 전혀 관심 모르죠. 없거든. 예. 그리고 뭐 우리 뭐 자동차는 관심 있어도 F1은 사실 정말 뭐 세계 4대 스포츠 하면은 들어가는 게 F1인데 뭐 3대 스포츠 뭐 이런 말 내가 싫어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F1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어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네. 자동차 지나가. 자동차 스포츠가 인기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동차 얘기하는데 정 오토바이. 자동차 스포츠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개조나 자동차를 이렇게 튜닝하는 거에 대한 그 규제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많죠.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그 스포츠를 보면 이거 완전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변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냥 사서 타잖아요. 사서 타고 그렇죠. 뭐 만질 생각도 못 하고 뭐 문제 있으면 정비공한테 그냥 가서 맡겨버리고. 올이나 가는 거죠. 예. 그러고 한 4, 5년 되면 차 바꾸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변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동차 수출국의 위상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근데도 F1을 전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좀 사실 그 위상에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야구 이렇게 좋아하고 축구 막 월드컵 4강 가고 이러는 거에 비하면 F1은 정말 이렇게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마저 있어요. F1이랑 그 영국 사람들 좋아하는 크리켓, 뭐 뭐 크리켓이야 럭비, 뭐 뭐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우리는 아니 근데 뭐 크리켓, 럭비, 뭐 아메리칸 풋볼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된다고 봐 나는. 그거는 뭐 그들만의 리그인데 F1 이거는 전 세계를 돌면서 1년 내내 시즌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랑프리 뭐 이런 거 하잖아. 프랑스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영암. 영암에다가 예.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흥행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 그 사람들이 F1에서 너무 멀어서 못 가. F1에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영암에서 그래서 지금 관객이 너무 없어서 안 한대. 근데 그거 뭐 사실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니까 갔는데 잘 때도 없고 막 이렇대. 평일 관객이 없죠. 평일 관객. 사실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F1. 그래? 그랑프리가 이제 내가 옛날에 사실 F1은 그 옛날에 F1 자체에 대한 다큐가 있었어. TV 다큐였는데 몇 부작을 했던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F1의 처음 시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새까지 쫙 그거를 몇 부작으로 된 걸 내가 봤는데 나는 사실 자동차 관심 없거든. 나 자동차 본네트 뚜껑 한번 안 열어보냈잖아. 근데 그런데도 그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왜냐면 이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끼리 경쟁하는 서로 영국이랑 독일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 좀 기술 같은 거 해가지고 영국에서 우승하면은 저쪽에서 뭐 페라리에서 뭐 개발해가지고 뭐 하고 벤츠에서 메르세데스에서 뭐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F1에서 뭐 어떤 뭐 컴퓨터 같은 거 못 쓰게 해가지고 예. 뭐 규제 같은 거 하고 이제 이 세나에도 들어가죠. 세나에도 되게 나오죠. 네. 아무튼 뭐 그 다큐를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가끔 영화들이 F1 영화들이 나와요. 그 옛날에 실버스터 스탈론 나왔던 드리븐이라는 영화. 드리븐. 그건 픽션이었는데 작년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브룰 나왔던 러시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게 이 세나의 바로 전 얘기야. 전의 그 두 라이벌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세나와 프로스트가 또 그 다음 라이벌이야. 근데 러시라는 영화 보면 70년대 F1을 보여줘요. 근데 영화 참 재밌어. 그 니키 라우다 역을 다니엘 브루리 했는데 연기 정말 잘했어. 보고 싶어요. 못 봤네. 니키 라우다 아까 제가 얘기한 소개 니키 라우다 했던 니키 거예요. 라우다 그거 나와? 니키 라우다 했던. 그렇죠. 니키 라우다는 그러니까 세나가 니키 라우다를 제쳤을 어. 때 그 흥분한. 근데 니키 라우다의 끝물이었고 이제 세나와 프로스트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나가 죽고 그 다음에가 이제 등장한 게 슈마허. 미하엘 슈마허. 슈마허가 이제 나오는 얼마 거죠. 전에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셨나요? 그 스키 타다가 큰 사고 당했잖아요. 뭐 그랬던 얘기 들었던 거. 이게 슈마허가 맞나? 슈마허 왜? 맞아. 아니 제 머릿속에서 지금 슈마허랑 암스트롱이랑 막 헷갈려. 그 아, 심각한 슈마허가 다쳤어요? 자동차도 살아남아서 스키 타다가 다쳤어. 그러게요. 네, 스키 스키 타다가. 타다가 그러니까 이 스피드 광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난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세나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또 다른 애 사고 당해서 죽잖아요. 사고 어. 그 막 엄청 불안해하고 뭐 이런 아, 모습이 그거 나오잖아요. 너무, 예. 너무 잘 찍었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자기 팀 매니저랑 인가 뭐 기자랑인가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제 나랑 그만두고 이제 가서 낚시나 하고 그러자 그랬더니 세나가 되게 불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잖아요.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에 이 트랙에서 살다가 트랙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예견한 듯이 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아우, 참. 네, 근데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다큐를 보면서 네. 그 많은 자료 후티지를 네. 그것도 다 필름으로 찍었더라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있나 싶어. 그 클로즈업한 것들도 그쵸. 많고. 네. 일부러 그렇게 찍지 않.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F1이 조명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10년의 일단 기록인데 10년의 기록.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는 모터스포츠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막 10만 명 이렇게 오잖아.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이 스폰서로 붙는 회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거든. 머신 하나에 100억.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그랑프리에서 우승해서 음. 이 브라질 자국으로 돌아갔을 음, 때 음. 국민들의 이 반응. 환영. 와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짜 김연아더라고요. 예, 김연아, 진짜로. 뭐 박추신수, 박찬호 이런 진짜 사람들인 다 거죠. 합쳐놓은 거지 브라질에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는 세나라는 이 다큐를 보기 전에는 그냥 그런 라이벌 구도가 있었다. 그 브라질애랑 프랑스애랑.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 F1에서. 저는 그 정도도 몰랐어요. 나는 다큐 그 전에 그런 걸 보고서 네. 근데 의문의 사고로 서킷에서 죽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우와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우리 사실 브라질 하면 뭐 축구 펠레 삼바. 룰루래 뭐 룰루는 비대고요. 야이고요 룰라고요. 룰라는 그 룰루는 댄스 대통령이고요. 그룹인데. 대통령이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우와 이런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큐가 아니면은 못 주는 정보를 주는 거야. 브라질의 대영웅이었던 거지. 그렇죠. 자동차 레이서인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잖아 우리가. 그 정도인지 몰랐죠. 그 장례식 하는 거 그 사진 봤어. 아, 기가 사람들 막 막히죠. 다 기어 올라가고. 야, 저는 마지막에 저는 다큐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막 울컥하고 이런 거는 또 오랜만이었어요. 그 그렇지. 세나가 딱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렇지. 와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나더라고요. 사실 스포츠 다큐를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12화에. 왜냐면 다른 너무 재밌는 다큐도 많고 음악 내가 좋아하니까 음악 다큐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세나랑 When We Were Kings는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나는 이 두 개는 너무나 나한테 감동을 줬던 다큐거든요.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F1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별로 관심 없는 거거든. 무용만큼이나 관심 없었는데 이 세나는 정말 내가 눈 한 번 안 떼고 끝까지 딱 봤어. 난 처음에 세나 뭐 비욘드 사운드 뭐 스피드 오브 사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투기 이름인가 뭐 전투기 뭐 이런 건가 광속을 넘어 음속 이거는 음속 그런 건 줄 음속을 알고 넘어 뭐 이런 거. 나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봤거든. 난 처음에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연출인가 너무 막 잘생겼잖아 세나가 네. 또. 근데 영화 나중에 뒷부분 정도 가서 이게 그 브라질 그 죽었다는 그 레이서인가 딱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훨씬 더 몰입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비극적인 사고까지 이렇게 보게 되죠. 저는 이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치. 그 모르고 본 네, 거지. 모르고 봤어요 그냥. 모르고 계속 보시죠. 모르고 보다가 이 사람 혹시 죽나? 지금도 살아있나? 어.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프로스트, 알랭 프로스트가 인터뷰 중에 그날 그 사고 뭐 이런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죽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 야, 그러면 네. 진짜 재밌게 봤겠다. 네. 모르고 봤으면. 그럼 아니 순위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우리 세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우리는 슈마어는 아는데 네, 슈마어의 이름은 들어봤죠. 아는데 그 세나는 모르죠. 슈마어는 막 또 자선 축구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지.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보면은 꼭 챙겨봤는데 그때 뭐 외국에서 뭐 자동차 대회 있다 그러면 슈마어 이 이름만 진짜 많이 그치. 들어갔고 그건 나도 모르는 거지 뭐. 지난 다음에 본 걸 수밖에 없어요. 88년이면 우리가 알 수도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야. 그때도. 그렇죠.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죠. 세나 전성기가. 그래서 세나는 누가 알린턴 세나에 대해서 좀 양력이나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세나 60년생이고요. 아 좁네요. 네, 1960년생이고 지금 살아 있어도 아직 그쵸. 50대. 그렇죠. 50대로 아주 생생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기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세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나가 손자를 키우고 맞다. 손자랑 같이 맞다. 바다에서 뛰어놀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있냐고. 그가 트랙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게 나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 이 네. 보면은 중간에 인터뷰를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은 뭐 가디안 영국 가디안 기자고 또 한 명은 ESPN 뭐 기자고 이제 나머지는 브라질 매체 기자들도 하고. 브라질 매체 기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몰라 편집을 잘한 건지 이 사람들 하는 말들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세나의 세나에 팬이야. 대한 팬이야. 엄청난 팬이에요. 그러니까 세나 곁에서 이렇게 그의 그 전성기 그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죠 그거? 넘어갈게요. 그거에 대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런 경외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라. 그렇더라고. 어쨌든 60년생. 60년생인데 네. 73년부터 고카트 예, 카트. 라는 그러니까 카트 타는 그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73년이면 열 몇 살 10대부터 한 거죠. 그래서 카트 출신이라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파고들고 사실 그런 거 F1에서는 절대 금기지돼 있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접촉하고 막 그 이러는 거 있잖아. 막 묻고 이러는 거. 그런 거 그래서 했다 그러더라고. 다른 선수들이 세나에 대한 평가는 되게 박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험하게 타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도전적이라 불편하다. 카트도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카트 선수이던 세나가 84년도에 드디어 F1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쉽게 얻는 건 없죠. 이제 외국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고 투쟁의 연속들인데 사람들이랑 계속 경쟁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84년도에 톨맨 팀이라는 곳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가 한 2년쯤 있다가 로터스 팀이라는 곳으로 로터스. 예. 옮기죠. 그리고 로터스에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굉장히 새로운 차, 음. 이 전자장치 같은 게 담겨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그 르노 팀에서 예. 그 윌리엄스 팀이라는 곳인데 윌리엄스 르노 팀이라는 곳에서 그 전에 만들어서 맥라렌에 있었죠. 예. 로터스 다음에 로터스 다음에 맥라렌. 맥라렌에서 예, 정상. 맥라렌에 있다가 그 윌리엄스 팀에서 그 만든 최신형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윌리엄스 팀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좀 말린 거지. 거기서 말렸죠. 예, 거기서 그 윌리엄스 팀에서 하던 그 최첨단의 자동차를 F1에서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고 뭔가 자동차 메카닉이 좀 완벽하지 않은 차를 타다가 결국에는 죽은 거죠. 그 사고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이 많죠. 그 차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전에 세나가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가서 처방한 거다. 그 설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대부분 자동차 결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단아였던 거죠. 이 F1 세계에서 이단아였고 그리고 계속 그 F1은 돈과 정치의 세계가 너무 강한데 그 안에서 계속 투쟁하는 사람이었죠. 실력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정치에 의한 공격들에 계속 저항해 왔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다큐에 이제 줄을 이루는 게 세나의 전성기 때가 이제 라이벌 구도가 있죠. 그 알랭 프로스트라는 프랑스 출신. 프랑스의 F1 드라이버인데 이 사람도 챔피언을 여러 번 했고 세나가 이제 얘랑 라이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F1 회장이 프랑스 사람이야. 네. 발레스트로.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스트한테 유리하게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약간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야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세나가 되게 좀 부당하게 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렇지만 프로스트도 되게 위대한 레이서죠. 그 F1 역사에서 보면은 알랭 프로스트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별명이 교수래잖아요, 교수. 예, 교수. 그렇죠. F1계의 교수. 위험한 짓 안 하고 하는 건데 세나는 좀 돌발적이고 좀 이렇게 했던 거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돌적인 그동안 FA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어떤 레이싱을 구사하는 데다가 예. 잘생기고 그렇죠. 지적이고 네. 그리고 또 조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국심을 갖고 그리고 있는 독실한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는 뭐 신의 계시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세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레이서들은 알랭이 그래서 되게 불쾌해하는 인터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치. 그 우승하는 날 처음으로 알랭을 이렇게 제끼고 우승하는 날 신을 봤다. 맞다. 차에서 신을 봤다라는 하느님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알랭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지? 막 이런 이건 반응. 무슨 물타기지? 웬 망발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그 수많은 브라질 그 큰 나라에 그 온 국민의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 그리고 항상 우승한 브라질 국기 들고서 흔들고 그게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한 거야 사실. 세나는 근데 진짜 뭐 넘치나는 넘치나예요. 그죠? 일단은 집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 돈을 같아요. 벌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카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이 선선하게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고 그냥 단지 얘가 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부모님은 얘기를 했었죠. F1은 이렇다고 봤죠. 거기 처음에도 나오는데 약 70에서 80%의 기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자동차가 일단 좋아야 된대. 예. 근데 세나는 그 하위권에 있는 자동차들은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타고도 2등을 해버린 거잖아. 네. 그것도 1등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멈춰버리죠. 그 경기를 정지시켜버리잖아. 정중시켜버리죠. 그것도 처음에 이제 무슨 정치적인 예. 그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만, 근데 F1 경기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보통 750마력이래요. 보통 슈퍼카 우리가 막 몇십억짜리 슈퍼카들이 500마력 이상 되는 것을 이제 뭐 슈퍼카라고 하잖아. 근데 보통의 슈퍼카들은 일종의 도로를 달리는 거지만 이건 아예 트랙을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걸로만 딱 되어 있는 차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냐면 차가 속도가 빨라지면 지면에다 이렇게 딱 붙여야 이렇게 날아가지 않으니까 딱 붙게 만드는 게 이제 날개 같은 걸 달잖아요. 그 날개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한 해 시즌이 달라지는 거야. 엄청난 산업인 거지. 엄청난 기술 집약이고 그 F1 다큐 보면은 너무 재밌어. 예, 메르세데스 얘네들도 이 국가 간의 어떤 라이벌의식 있잖아. 영국이랑 독일이랑 거기다 그래서- 이탈리아 페라리 이런 데까지 끼워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맞아. 거기에 이 부분인 것 같아. 세나가 가진 특별한 점은 뭐냐면 보통은 머신과 드라이버의 융합이거든. 마이클 슈마허가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을 탑을 달리지만 자기 팀이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거거든. 근데 세나는 그걸 초월 한 거야. 일종의. 그치, 이 다큐에 보면은 미하엘 슈마허가 베네토 온 거 예. 그 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위를 하죠. 그래서 90년대. 그 세나가 계속 의심한다고 하잖아요. 저 차. 뭔가 이렇게 전자장치가 있다. 그 사기 치는 것 같다고 저희 부정행위가 있을 거다. 그것도 베네통에서 우승을 하다니 뭐 이런. 그 차에 그 전자장치를 다 빼라 그랬는데 안 뺀 거지. 모르지 또 그거는 뭐. 아무튼 그 F1이라는 게 포뮬러 1이잖아. 포뮬러 1. 어. 최근에 그 무한도전 같은 데서 그렇죠. 그 트랙 돌았던 게 F3잖아. 예. F3도 있고 뭐. F2, F3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는 거잖아. 뭐 또 나스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자동차 자동차 경주가 경주가 있어요. 있죠. 우리는 뭐 그 전혀 관심 없는 분야고 아예 그쪽으로 안 가죠.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저 다카르 랠리, 파리 다카르 랠리 같은 경우에 맞아요. 기아차가 뭐 예. 한번 출전해서 뭐 며칠씩 완주를 한 달리는 거를 완주를 한 거를 얘기를 해. 맞아요. 그거는 차가 가다가 처음 출발한 다음에 한 90%는 다 퍼져. 예. 다 탈락이야. 차가 퍼져서 끝나. 근데 이 경기 장면을 보면 사실 잘 몰라. TV를 보면 잘 모른대.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맞아. 기계의 음이나 그렇죠. 기계가 음과. 움직이는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요거는 좀 접해야만 아는 것들인데 아까 오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때 또 음악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클래식 콘서트 같은 거 오케스트라 현장 가서 들으면은 황홀하거든요. 그럼요. 락 콘서트도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그 사운드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그 스피커 옆에만 서 있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F1 같은 거는 그래서 여러 가끔 뭐 이렇게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은 그 서큐시라 그러죠. 그 트랙. 거기에 스탠드에 관중들이 10만 명 이렇게 오잖아요. 꽉 차 있잖아. 저거 CG 아니야? 막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는 거야. 그 10만 명이 그 한 대 움직이는 그 자동차 소리에 열광하는 거야. 엄청난 소리와 스피드로 달라다니니까. 걔네가 몇십 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거 돌 때마다 열광하는 거지. 그러다가 추월이라도 한번 하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영암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이 영암 그랑프리, 코리아 그랑프리 이렇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돌았으면 좋겠네. 되게 재미있는 건데 모나코 랠리가 나오잖아. 모나코는 그 랠리를 하기 위해서 길을 통제하고 시내에서 해. 그치. 모나코는 홍콩 랠리도 그랬거든.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장이 따로 없는데 그 일반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경기도 있어. 그래서 아이언맨인가? 영화 아이언맨의 보면 2에 나오죠. 2에. 그게 거기가 모나코지. 예. 거기서 길 막고서 예. 저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채찍 같은 거 들고. 아무튼 그 F1의 세계가 있어요. 김 PD가 좀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머신만 좋아하니까 사실은. 그래? 머신 근데 쪽의 이야기들을 뭐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세나 이후로는 안전 이런 게 되게 강화됐지. 강화돼서 이제는 그런 사고가 없대요. 사람이 죽거나 이러진 사망사고가 않는데요. 없다고. 근데 가끔 F1에서 사고 푹 나면은 차 완전 히 박살나고 불나고 그러는데 걸어 나오잖아. 그 레이스는. 근데 세나는 그 어떤 부속이 머리를 와서 때렸는데 그게 정말 공교롭게 딱 직사를 했대요. 그 전에 그 심한 사고 났는데 걔는 걸어 나오잖아. 이 영화 보면. 근데 세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그 현가장치가 튀어 올라와서 그게 15cm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갔으면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 걸어서 이게 갔을 거다 이렇게. 300km로 달리는 평균. 몸에 무슨 상처나 멍 하나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300km로 달려본 적은 없잖아 우리가. 어휴. 난 거의 한 195까지 달려본 기억이 있거든. 근데 300km는 나도 200km 밟아봤다. 저기 중앙 고속도로에서 공소시효는 좀 지난 걸로. 지났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스피드를 우리가 동경하는 것, 인간은 빨라지고 싶고 뭔가 기계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막 하고 싶었던 이런 동경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거를 구현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것들은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 지로 선생님처럼 진짜 저 오리발인 거야 막 발바닥이 막 진짜 이러도록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가 그래서 세나 이후로는 드라이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이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안 돼. 그렇지.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차에 대한 성능이 이제 좌우한다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 세나 때까지만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드라이버가 그래서 세나가 그 되게 후진 틈에서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게 그 기술이. 그러니까 세나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드라이빙이지만 위험한 거잖아. 위험하지. 그걸 다 제재해. 그렇지. 모든 룰로 다 제재해서 그런 걸로 하지 않도록. 더 재밌는 거는 사고가 한 번 나면 무조건 룰을 적용해서 그냥 세이프티카가 앞에 나가서 그것도 보통 벤츠잖아. 벤츠가 앞에 나가서 딱 그러면 그 뒤로 가야지. 그러다가 순위 한번 초월하면 페널티가 마이너스 30초. 막 30초면 거의 꼴등이거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모터스포츠의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닌 기계에 의한 것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오작이 했던 것처럼. 재미가 좀 반감된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스포츠로 봐야 하느냐라는 것까지도 이제 물음표가 찍혀지는 단계이기도 해. 물론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도구를 이용하는 스포츠이긴 맞는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일에 인간은 이런 테마가 나중에 일본에서 만화까지 만들어져. 희한한 만화까지 나오고. 뭐 일본에 뭐 이런 경주 자동차 많이 이겨라 승리호 뭐 번개호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말고 최근에 나온 무슨 사가 뭐 이런 거 있어. 일본만 하더라도 완전 열광하거든. 열광하죠. F1에. 그렇죠. 제가 중간에 영화 보면서 부러운 점이 그거였어요. 88년도 도쿄 그랑프리 도쿄에서. 때 여자 기자가 일본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세나분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냐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88년도에 그것도 F1. 우린 그때 호돌이와 함께 올림픽을. 그렇죠. 우리는 굴렁쇠 부리고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 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혼다, 그 맥라렌이 혼다잖아. 맥라렌 혼다. 엄청난 자동차 강국이지 일본은 전 세계. 우리가 현대차를 많이 팔아도 자동차 산업을 리딩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
좀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카피 혹은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전통과 그 헤리테지라 그러잖아. 그 전통과 어떤 자부심 이런 거가 있는 거야. 그 영국 애들이 그 자부심이 있잖아. 영국이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밀려났지만 F1을 주름 잡았던 강국의 자부심이 있거든. 아직도 지금 F1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죠. 이제 뭐 담배 광고는 안 하더라고. 말보로 이런 건 다 뗐더라고. 이제 담배 광고 못 하겠죠. 하여튼 영화를 보면 세나가 1등할 수밖에 없는 운전 실력 같아요. 운전 참 잘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특히 세나 차에서 이제 찍은 어. 그 카메라 CCTV 같이 이렇게 그 영상들이 보이시잖아요. 그 중간에 세나가 운전하면서 트랙을 쭉 도는 막 그 장면을 뭐 속도에 그런 거 조작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때 커브를 틀 때 우리는 보고 틀잖아요. 그치. 근데 이 세나의 반응은 보고 트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나랑 같이 운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제 반응이 훨씬 느려요. 그렇게 영화를 봤더니 제 반응이 더 느린데 세나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트랙을 돌 때 선수들이 뭐 무한도전도 나왔지만 트랙을 돌 때 외우거든요. 이 같은 라인을 어떻게 바깥쪽으로 돌고 안으로 돌고 이거를 외워요. 그 트랙들을 외워서 연습하면서 그대로 하는 건데 세나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드라이버들이 가는 길과 세나가 가는 길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나는 빗길을 좋아한대잖아. 그렇죠. 그 남들은 사실 빗길이면 제일 타이어도 두려워하고, 바꾸고 조심하게 하는데 세나는 빗길에서 더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야. 별명이 레인 마스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어떤 그랑프리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딱 이 문구가 딱 나오는데 맞아, 오, 영화야, 그거 되게 영화. 멋있더라고요. 그거 딱 그 나오는데. 그딱 세나 표정 잡아주고. 네. 아, 참 이 다큐는 근데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 다큐는 참 아주 편집을 잘했다 그래야 되나? 어차피 의도하고 찍은 게 아니니까 편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ESPN 기자가 하는 그 인터뷰. 이 사람은 TV 리포터라서 그런지 참 말도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가디안 기자. 네. 저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참 되게 영화배우 같아. 인상 깊은 얘기가 뭐였냐면 초반 인터뷰인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정말 아름다운 거다. 네. 이거 자동차 공학을 포함해서 이건 어떤 아름다운 조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 내미도 자동차를 보면 환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 애들 자동차 네, 좋아하는 거 좋아하죠. 희한해. 환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잔 다 좋아해. 그냥 본능인가 봐.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크리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터뷰는 정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케이블에서 왜 영국 프로인데 탑기어라는 프로가 있어요. 하고 있죠. 네. 자동차 관심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재밌어. 그 뭐 이렇게 재밌는 지네끼리 경주도 하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예를 들어서 세나 얘기를 붙인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환장할 것 같아. 왠지 다들 두 손을 모으고 막 그럴 거. 좋아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케이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프로도 탑기어 같은 거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하죠. 이게 이제 F1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쳤냐면 정비를 하고 나가는 타이어를 갈고 급유를 하고 나가는 시간을 보통 5초 내지 6초에 끝내야 되잖아. 맞아. 5초 내지 6초에 끝내는데 우리는 타이어 가는데 나사를 4개인가 5개 빼야 되지만 걔네는 나사가 하나야. 그렇죠? 한 번에 쥐 갈고 가는데 그러다가 잼나. 그러면 이제 좀 완전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정비하고 만드는 사람을 미케닉이라고 보잖아. 미케닉들이 이걸 얼마나 빨리 타이어를 가느냐를 가지고 매번 연습하고 그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거잖아. 메카닉 팀들 와 진짜 빨리 하지. 대단하죠. 바퀴마다 두세 명씩 붙어갖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어떻게 이거 빨리 달리면 그 바퀴에 그게 다 마모가 돼서 그걸 바꾸는 거야. 프로스트가 하고 저 세나하고 처음에 세계 그랑프리에 1위 놓고서 사이 나빠지기 직전에 멈추는 거. 딱 아니까 부딪혔잖아. 네. 그리고 피트로 들어가잖아. 네. 피트로 들어가서 보면 그 전에 앞 날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어. 네, 맞아요. 앞 날개를 그거 통째로 고치는 갈아. 거. 네, 근데 쓰는 10초가 안 거. 걸려. 뭐냐면 물론 이제 파트가 돼 있어서 그걸 딱 장착하고 나사만 조이면 되겠지만 그러고서 1등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 레이서의 경기가 아니고 그 회사 팀의 경기. 팀의 경기. 팀 경기니까 그런 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러쉬 이런 영화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찍었어. 그런데 우리한테 남아 있는 이 모터스포츠의 가장 왜곡일 수도 있고 이런 기억이 하나가 딱 있죠. 레이싱걸. 우리한테 레이싱걸만 남아 있어.
사실 그러네. 레이싱 걸고 대단한 거거든. 그런 게 있었네. 우리 레이싱은 모르는데 레이싱 거는 알아 다. 레이싱걸 출신 배우들도 많잖아요. 네, 아무튼 세나는 F1의 세계. 정말 나같이 정말 자동차는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그냥 운송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여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아일턴 세나라는 아주 걸출한 미남이잖아. 슈퍼스타지 뭐. 이런 슈퍼스타가 좀 눈물도 많아요. 연기도 되게 잘하고. 감성적이고. 난 그 저기 저 뭐지 그 TV 프로에 나가서 여자 꼬시는 장면 진짜. 그리고 바로 저기 딱 끼고 나. 팔짱 끼고 나오죠. 걔랑 좀 사귀었대. 그 TV 프로에서 꼬셨잖아. 그것도 무슨 말로 제가 꼬셨을까? 볼 땐 세나가 꼬신 게 아니고 여자가 꼬신 그래, 거예요. 뭐 세나 정도 되면 뭐. 아니 근데 세나가 여자 귀에 대고 한 말이 안 들리잖아. 근데 분명히 무슨 말로 꼬셨을 거 아니야. 아무튼 재밌습니다. 뭐 일단은 뭐, 네, 재밌습니다. 뭐 유익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여자분들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스피드광 중에 이렇게 불꽃처럼 살다간 제임스 딘도 그렇고 그냥 남아버리는 거야. 그 이미지로 다. 제임스 딘도 차 사고네. 그러고 보니. 자, 세나는 그냥 정말 자동차 잘 모르는데 1등하고 그랬다. 그 얘기죠. 차를 잘 몰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자라면 운전 잘하자. 정말 셉니다. 세나는. 그러나 안전운전은 세나? 안전운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다니는 길이 F1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